특검법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그 특검의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문제가 없나요? 당원이 당대표 선거 나온 사람을 향해서 네. 기사를 사주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당은 알아야 하고 그냥 넘어갈 공당이 아니죠. 공당이 아니라 콩당이 됩니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자가 대통령에 대해서 꼴통, 뭐 유튜브만 본다 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정상은 아니죠. 상식 그리고 이게 공정한가 이런 부분인데 스페셜한 나만의 어떤 멋있는 장소에서 네. 국악을 사랑하니까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의 권력에 심취된 게 아니었을까. 나는 좀 과도한 해석까지.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0월 4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이번 주는 참 쉬는 날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쉽게 넘어가지 않으셨나. 아니면 어쩌면 또 쉬는 날이 많아서 더 힘들게 금요일까지 오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좀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쉬시면서 들으실 수 있도록 편안한 분들 좀 많이 모셔놨습니다. 3부에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 모셔놨고요. 2부에는 또 우리 김현우 소장과 함께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 잘 살펴드릴 거고요. 1부가 좀 문제인데 말이지요. 1부에 또 세 분 아주 날이 많이 서 있는 분들 모셔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죠. 우리 맥 정치사회연구소 서용주 소장님. 네. 금요일에 오셨습니다. 네, 뭐 요일이 상관없이 네. 맥을 짚고 있습니다. 맥이 또 오늘도 잡히는 게 좀 있죠. 네, 나를 네. 서게 좀 맥을 잡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김보엽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요새 영광 곡성 부산 쏘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아니 전 우리 대변인님 뵐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헤어 컬러가 너무 멋있어요. 저도 저 컬러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빌려드릴 수도 없고. 뽑아드리세요. 그러니까 저 헤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염색도 안 하시는 거죠? 예, 염색 안 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부러운 거 하나 없는 우리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가슴에 주차권을 품고 오늘도 잘해보겠습니다. 네. 부러운 거 하나 있으면 이제 조금 재산 좀 부럽다. 네. 재산? 조금 사시잖아요. 저요? 네. 조금 뭐 괜찮으시잖아요. 그런 여유 얘기를 있으실.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부러워 찾다 보니까 저는 염색을 안 해요. 뭐 이런 거는 부러워해야죠. 염색 안 하세요? 염색 안 해요. 흰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조금 있어요 이렇게. 저는 와. 부러운 게 있어요. 우리 윤희석 대변인. 네. 머리가 작아요. 부러워. 얼굴 얼굴이 작다. 크기가. 보통 그런 건 얼굴이 작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머리가 작다 그러니까 무슨 그런데 세 분 중에 가장 진짜 여기 날이 서 있네요. 네, 이런 걸로 우리 싸웁니다. 조심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 싸움에 또 함께 참전하신 우리 최윤경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뭐 특검 요거 제표 결의 오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는 많이 예상이 좀 되죠? 네, 지역화폐법,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거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이 될 건데요. 원래 여당에서 8표 이탈표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우리 작가님이 썼거든요. 집중이 안 되고 있어요 관심이 안 지금. 돼서. 네, 집중 안 돼.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은 그런 것 같고 대통령실이 이제 검찰 명품백 무혐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라는 공식 입장을 어제 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읽다가 약간 길을 잃었었잖아요. 어제. 네, 네네네. 대통령실에서는 아무튼 죄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오늘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는 특검은 부결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뭐 사실상 이거는 재의결은 통과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거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한동훈 대표도 역시 뭐 얘기하지 않고 있고 뭐 국민의힘 대부분의 의원들이 뭐 이건 특검으로는 못 간다 요 생각이신 거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탈표는 뭐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어렵다. 예. 네. 안철수 의원 어떻습니까? 그분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강경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혜병 건에 대해서는 아마 그때는 이제 의사표시를 했었죠. 다른 표시를 그래서 할 수 있고요. 결국은 저희 입장은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이 필요하지만 이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네. 특검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검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고 예. 그래서 그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 뭐 사과든 뭐든 하여튼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이 특검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참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특검법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그 특검의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문제가 없나요? 그런 생각을 안 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특검의 내용 가지고 이제 논박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럴 것 맞으면 그 전에 좀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고 싸우면서 이 특검이 맞냐 아니냐. 특검 맞냐 아니냐 왜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냐 이러지도 한 번도 안 해놓고 나서 네. 나중에 뭐 일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이거 뭐예요? 중요한 거는 특검의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이 안 되시는지 묻고 싶고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우리가 그 별명이 생겼어요. 김건희 여사 앞에 또가 생겨요. 또 김건희야? 그래서 네. 그 정도의 문제를 안고 있는 분이면 국민의힘의 의원들 지성인이잖아요. 배울 만큼 배우셨고 배울 만큼 배우셨고. 또 그다음에 알 만큼 아시는 분들이 그 네.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생각 안 하시는. 저는 108명 중에 분명히 4명에서 6명 사이에서의 어떤 동요는 이탈이- 있을 것이다. 아 그래요? 양심이 있죠. 오. 그래도 그 정도는 해줘야 국민의힘의 자존심을 세우지 않겠냐라는 분들은 나올 것이다. 이탈표가 나올 거로 예상하시고요. 그래, 저는 생각. 그렇습니까? 아, 혹시 저도 네. 이탈표가 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래요? 심지어 이탈표 플러스 사고표가 합쳐져서 네. 재의결까지 될 가능성도 요만큼은 있다. 아 그래요? 사고표라는 예. 거는 부인지 가인지를 애매하게 써서 아니요. 기권을 만드는. 그게 아니고 네. 일단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정권과 같이 몰락할 것인가 아니면 합리적 보수의 불씨 정도는 살려놓을 것인가 이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네. 김건희 여사의 문제 과연 이대로 좋은가 계속 안고 갈 것인가 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분들이 몇 분 계실 수 있고 네. 그리고 어제 대통령실의 오버 네.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김건희 여사는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 그 오버에 약간 짜증난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의원들 가운데. 네 번째는 이제 윤한 갈등에 따라서 네. 한동훈 대표 쪽에서 재의결은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좀 쫄깃하게 만들어 볼까? 아, 경고성. 예, 198, 199 정도로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한두 명 정도의 사고표가 아. 보태지면 합의되지 않은 재의결될 개인표가. 수도 네. 있다. 아니 그거 근데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 한번 긴장하게 해볼까?라고 하면 몇 표 정도를 조정할 수 있어요. 아니 질문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럴 리가 일단- 없으니까. 아니 그렇게 뭐 쫄깃하게 하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든 매듭은 지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당 대표 선거 때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 뭐 최상병 특검법은 조금 뭐 논외로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조금 경고성 표결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이런 취지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독대를 통해서 네. 한동훈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김 여사 문제 이거 계속 네. 안고 가면 안 됩니다. 정권에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최소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고 싶을 거잖아요. 예, 입장은 계속 근데 그랬으니까. 그 얘기를 할 시간을 안 줘. 그러면은 내 의사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뭐지? 본회의장 198. 이 정도의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네. 가능성 없을까요? 뭐 야권에 계신 분들은 뭐 오만 생각 다 하시겠죠. 근데 실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 상황을 잘 아시게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 질문이 성립을 한다. 네.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면 여권 공멸입니다. 그거는. 예, 저희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는 야당 대표가 아니고 여당 대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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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대통령을 쫄깃하게 해요. 그럼 요 질문 가능할까요? 그 지금까지 대통령한테 독대를 요청했는데 답이 안 왔잖아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 분석하기로는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독대를 요청해야 될 시점이 올 수도 있다. 예.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말은 곧 이제 한동훈 대표가 표를 흔들 수 있다는 전제가 돼야 가능한 거니까. 그럼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흔드는 상황이란 뜻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의원들 개개인 판단에 따라 네네. 정말로 뭔가 국회 차원에서 표결로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럴 정도로 위기에 빠졌을 때를 상정한 얘기겠죠. 네네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 한동훈 대표가 그런 정도의 표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힘이 없다면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만날 필요 없이 그냥 추경호 원내대표랑 계속 지금처럼 얘기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투표를 한다고 하면 지금 그 얘기는 완전히 그러면 윤 대통령, 한동훈, 추경호 자꾸 이렇게 갈라서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의원 네, 네. 개개인의 판단이 정말로 표결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면 안 될 지경이 됐다라고 판단할 때의 얘기라고 했는데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의원 개개인의 판단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아.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럼 그때는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를 보자고 할 수 있다. 아니 그건 뭐 그것도 그때 아니다. 가서 봐야 되겠지만 그때 만나서 뭘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네. 뭐 당내에서는 어떤지 저희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겉에서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랑 대통령이 굉장히 껄끄럽건 하여튼 같이 뭔가를 협업해서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한동훈 대표가 현재 상황에서 본인도 도저히 뭐 탈출구가 없고 도저히 뭐 얘기하는 것도 정부가 잘 안 들어주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완전 식물 대표가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다가 그냥 서서히 말라 죽느니 고사되느니 차라리 그럼 소리라도 한번 악 지르고 뭐 여권의 공멸이라는 말씀 하셨습니다만 그거 고민할 때보다는 차라리 한동훈 대표가 내가 지금 대표에서 완전히 그냥 손발 다 잘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단 차라리 이렇게라도 내가 대통령에게 정부에게 내가 힘이 그래도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어떤 액션을 하기 위해서 뭐 선호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쫄깃이란 표현이 좀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용산에 얼마든지 위협적인 사람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공멸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정치적 무게의 엄중한 무겁다 이걸 알기 때문에 네. 그렇게 당 대표가 행동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 그래서도 안 되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당을 지키고 당원이 뽑은 당 대표로서의 정치적 행보를 계속 해야지. 또 비대위원장 나와요. 그럼 또 아니 이거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아니, 예, 요거만 말씀드리고 공멸이 아니라 어쩌면 야, 여당과 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요 정도는 정부가 해줘야 오히려 정부도 성공하고 여당도 성공한다는 판단을 한동훈 대표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권 공멸이 아니라 이 정도는 힘을 보여주고 그래서 건강하게 정부와 여당의 관계를 끌고 갈 수 있다는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계속 그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예. 그럼 표로서 표로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3-4명을 통과시킨다고요? 아니 3-4명 정도를 이게 왜 예. 윤석 대변인이 말을 이렇게 답에 대해서 못 하시냐면 한동훈 대표가 그럴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표를 뭐 좌지우지만 능력이 안 돼. 자꾸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5명도 못 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악소리를 낼 만한 여건이 아니고 물론 본인의 의사는 표현을 하지만 예. 윤석 대변인 정도 얘기밖에 못 합니다. 여당 대표예요. 그러니까 당정 관계를 이런 식으로 파일을 내면 깨지고 공멸이다. 이게 이제 모범 답안. 하지만 현실은 한동훈 대표가 당에서 그럴 만한 장악을 못했어요. 엊그제 보세요. 추경호 원내대표랑 각 국민의힘의 상임위원장들 나름대로 상임위원장들이면 이겁니다. 영향력 있잖아요. 각 상임위에 다 간사부터 다 데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활동비도 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찬의 의미를 저희는 곱씹어서 이거는 통례적인 만찬이 아니에요. 국감이 뭡니까? 입법기관이 행정부를 감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피감의 수장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만난다는 건 부적절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감이 끝나고 만나야 되는데. 물론 이유는 재의결입니다. 재의결은 뭐냐면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하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을 장악하고 있구라는 걸 아는 것이고 네. 상임위원장들이 그 각 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이고 구호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다. 네. 뭘로 하나예요? 표로 하나다. 그래서 추 원내대표한테 가서 표 단속하시고 우리는 하나다에 가로가 있어요. 동훈이 빼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거는 당의 의원들의 장악 108명을 지금 했다고 보기 힘들어서 본인의 메시지 정도만 차곡차곡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그 쫄깃한 행위를 안 하고는 된다? 싶겠으나 예. 안 된다. 현실적으로 못한다? 아니 힘이 저는 없어요. 생각이 다른데 예. 한 대표를 너무 우습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습지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네. 물론 최근에 용산 대통령실이 표단속을 하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만 빼고 몇 명 불러서 우리는 하나다 했고 그리고 어제는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한 게 김 여사는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 이걸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자꾸 이렇게 오버를 하니까 한 대표 입장에서는 최소한 몇 명은 관리가 가능합니다. 108명 다는 안 되지만 몇 명 정도는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도 않고 네. 조용히 윤 대통령 좀 쫄깃하게 해보자. 이 정도만 해서 세네 명 사주 중인 것 같은데. 세네 명 정도만 찬성하자. 저도 해도. 그런 상상을 하긴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안될 거다? 잘 보세요. 네. 한 몇 명에서 쫄깃하게 해서 얻을 게 뭐예요? 얻을 게 없잖아요. 거기에 궁극적으로는 사고표가 얹히면 아니 사고가 그건 나는데. 사고표는 본인이 기대할 수 없는 표고 네. 괜히 뭐 쫄깃하게 해서 네. 결국엔 갈등만 초래하고 본인은 당에 힘이 없는데 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는 이제 대놓고 고립이 되는 명분을 주는 거예요. 대통령을 이거 제끼려고 했구나. 라는 신호를 성공도 못하고 그냥 어줍잖게 건드는 꼴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근데 뭐 더 지금은 거의 이제 정치적인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긴 지금보다 하나. 더 나빠질 것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언더독 전략을 써도 충분히 나중에 본인이 얻을 건 얻어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박해당하는 여당 대표 이미지를 줌으로써 대중들한테 뭔가 이런 측은지심을 통해서 나중에 한동훈이 뭔가 반전이 있겠지 이런 기대감을 줄 수 있으나 네. 어줍잖게 한 몇 명 추동해서 쫄깃하게 한다. 이렇구나. 알겠습니다. 대드니까 보관성은 굉장히 낮게 보신다는 저는 낮게 거죠. 봅니다. 예. 아니 저희 당 얘기를 다른 분들이 너무 길게 하시니까 제가 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뭐 하십시오. 그렇게 저희 당을 잘 아시면 저희 당에 들어오세요. 아니, 근데 입당 밖에서 보는 게 제한. 오히려 더 정확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적어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 만났어요. 네. 아니 뭐 만난 거야 만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이걸 갖고 왔어요. 한덕수 총리가 여야 의정 협의체에 의제를 정하지 않고 전제 조건 없이 모두 다 참여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는데 도대체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뭐예요? 이게 입장이죠. 그러니까 2025년 증원도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얘기를 추계는 또 따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시동을 걸고 그러니까 있고 그 얘기를 이 테이블이 차려지기 전에 네, 네. 뭔가 가부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목적은 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여야 의정 이 네 주체가 한 자리에 모이는 상황을 만드는 것까지가 일단 목표니까 네. 네. 정부도 조금 더 유연한 입장을 말한 게 음. 한덕수 총리의 어제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 네, 측면에서는 그래도 한 발자국 더 한 나간 반보 거죠. 정도 나갔다. 열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조금 더 내보인 거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네. 2025년 증모는 결국에 누구도 확답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정부는 뭐 이거 바꿀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장상현 수석이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도 읽고도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 답변을 해놔가지고 그래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무리이긴 하지만 그걸 전제를 두면 또 안 나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얘기를 대화는 해서 시작하되 대신 아마 정부 입장은 25년은 못 바꾼다. 이게 아마 내부적으로 정해져 사실은 있는 것 그렇다. 같아요. 예. 내부적으로는 그럴 그렇게 수밖에 정해져 없죠. 있지만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을 상대로 전략적 모호성을 그러니까 이게 그 네. 25년 정원 문제가 네. 굉장히 첨예하게 대두가 되는데요. 25년 정원을 예를 들어 원상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네. 일부 대학에서 지금 뭐 휴학 받아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유급이 된다. 의대생들이. 네. 그러면 의미가 없어져요. 3,000명 수용할 수 있는 한 학년당 네. 그렇겠죠. 그런 교육 예, 예. 여건인데 이게 유급이 되면 6,000명 되는 건데 정원 그대로 정부 한대로 가면 7,500명 된다는 그렇죠.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3,000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교실에 6,000명 들어가나 7,500명 들어가 어차피 안 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차원에서라도 빨리 만나야 한다는 게 저희 쪽 얘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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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25년이 지금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을 꼭 염두에 둬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 또 한두 가지만 좀 더 보면 네. 지금 만찬에서 이제 배제가 됐는데 만찬에서 만찬에 참석하지 않을 때 아유 뭐 좋은 자리 뭐 많이들 즐기시라 이렇게 이제 흔쾌히 한동훈 대표가 안 갔다던데 그거를 네. 한동훈 대표가 또 약간 애매한 답을 했군요. 네, 그 신동우 원내대변인이 예. 뭐 대표실에 또 우리가 얘기를 했고 만찬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도 흔쾌히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한동훈 대표에게 기자들이 갔어요.
그래서 좋은 자리 되길 바란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랬더니 제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요? 제가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물론 그러면서 잠깐 텀이 있죠. 근데 우리 모두 국록을 받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와야겠죠. 요 정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많이 서운하셨나요, 한동훈 대표는? 본인은 그런 얘기 안 했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좋은 자리 되길 바란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너네 왜 이렇게 얘기해? 지금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거야 뭐 신동원 원내대변인이 그 만찬 직후에 기자분들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네. 뭐 그렇게 한동훈 대표도 넘어갔다고 봐야죠. 뭐 유쾌하게 보내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아니 부르지도 않았는데 네. 안 부른 사람에 대해서 제3자가 뭔가를 얘기했다. 거기에 무슨 답을 해요? 알았다고밖에 더 하겠어요. 기자들이 나빴네. 그렇잖아요. 이런 질문을 꼭 그렇게 해서 꼭 찔러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하셔야 되겠느냐? 제가요? 이거 꼭 참 한심해요. 들으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네. 불렀네 안 제가요? 불렀네 아니요. 저기 제가요 이럴 때 한다고요. 그런 거예요. 용산에 있는 분들이나 거기 가서 밥 먹고 와서 브리핑 한다는 게 없는 사실을 통해서 수습하려고 하는 분들이나 네. 그냥 그동안 이게 습관처럼 된 것 같아요. 바이든 날리면서부터 네. 뭐 보면은 그냥 일단 우기고 모른다 아니다. 그 다음에 없는 사실도 얘기하면서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네. 국민들을 속여요. 네. 일단 이렇게 하면 일부 저희들은 이제 정치 고관여층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지만 국민들은 뭐 한동훈 대표가 오라고 했는데 가라고 했네. 추경호 원내대표 만찬이 대통령이 좁쌀 같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그냥 그런 거네. 이렇게 다 안단 말입니다. 네. 굉장히 나쁜 마타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혹은 뭐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가장 큰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른 게 바로 김건희 여사. 김대남입니다. 김대남. 아, 네. 윤희석 타임 갑니다 지금. 네, 김대남 전 행정관. 왜 저죠? 네, 김대남 전 행정관에게 네. 당에서 감찰해라라고 아, 이제 예, 한동훈 예, 대표가 예. 지시를 했잖아요. 탈당하고. 네, 근데 김대남 전 행정관은 탈당을 바로 해버렸고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대남과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함께 사진을 찍은 게 전부 다 친분이 있지 않다라는 취지의 네. 이야기를 했고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건 더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좋은 자리가 있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네.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건 중요 공기관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 거기에 임용된 것 자체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김대남 씨. 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뭐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은 혹시 뭐 모르신 분들은 그 김대남 씨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뭐 언론의 기자와 이제 통화를 하면서 야 한동훈 대표가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거 이제 한번 기사로 써봐 공격해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기사가 나왔던 이런 이제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냥 언론이 아니라 아주 좌파 유튜브라고 분류가 되고 네. 김건희 여사와 7시간 녹취를 했던 기자고요. 네, 그렇죠. 명품백 사건은 최정은 목사와 함께 네. 말하자면 그런 취재를 했던 기자인데 거기랑 이렇게 또 친하게 그렇게 설명이 돼야 조금 더 이해가 네, 빠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대남 씨 지금 이제 서울보증보험 여기에 네. 이제 굉장히 이른바 꿀보직이라고 하는 이런 데 가 있는데 여기에 간 것도 좀 이상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이 당에선 일단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뭔가를 조사를 하기는 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이제 딱히 방법이 없습니까? 이분이 당원이 더 이상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네. 무슨 징계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거는 안 되는 거지만 이분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분과 연관된다고 보이는 분들이 당원인 상태에 있다면 네. 징계할 수 있어요. 연관된다고 보이는 분들은 뭐 중진 의원 뭐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저는 그런 얘기는 한 적 네. 없습니다. 네. 이분을 추천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나 추천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포인트를 잡는 것은 네. 당원이 당대표 선거 나온 사람을 향해서 네. 몇 명밖에 알지 못하는 정보를 빼서 말씀하신 그런 분과 말을 섞으면서 기사를 사주했다. 기사 작성을 사주하고 실제 그것이 나왔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당은 알아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 그냥 넘어간 공당이 아니죠. 예, 그런 차원의 얘기예요. 아, 공당이 아니라 콩당이 됩니다.
시간 끌지 정말 마세요. 쓸데없어. 할 말 많은데. 알겠습니다. 도대체 저는 왜 그래요? 죄송. 그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을 항상 주목해서 보는데 네. 예. 이 사안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윤 대통령 부부는 김대남 씨와의 친분이 전혀 없다. 네, 친분이 없다. 그런데 국민들은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 씨하고 친한지 친분이 있는지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김대남 씨가 서울의 소리 기자에게 얘기를 한 그 은밀한 내용들이 사실이냐 진실이냐 그게 관심이 있는 거지. 네. 근데 왜 친분이 없다? 친분이 없다는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저자가 얘기한 건 다 허풍이야. 뭐 잘 모르고 하는 얘기야. 우리가 시킨 거 아니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이 그냥 한동훈 대표만 곤란한 게 아닙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김대남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꼴통 이런 표현도 쓰고요. 그리고 뭐 방송 볼만한 게 없잖아. 유튜브만 보는데 지 위로 받으려고 보는 거지. 지라는 표현도 씁니다. 물론 그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분도 지가 뭔데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거는 그 나쁜 말이 아니라 제3인칭 지시대명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기도 했었지만 예.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자가 대통령에 대해서 꼴통, 뭐 유튜브만 본다 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김대남이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는가? 이자를 고용한 자는 누구인가? 누가 추천했는가?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사실 대통령실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대통령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대통령실의 안에 있는 선임행정관 비서관은 그래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그랬다며 우리 대장 어땠다며 이런 식으로 정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김대남이 얘기하면 그동안 국민들이 대통령실이 왜 저래 이런 거 아니야라고 의심해 왔던 것들이 대체로 사실과 진실로 굳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윤희석 대변인님한테 하나 좀 궁금해서 여쭤보면 그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김대남 씨가 뭐 여러 정황들이 지금 뭐 아직 덜 밝혀진 것도 좀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상황을 보실 때 이게 단독 행동으로 보세요?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행동으로 보세요? 어떤 행동? 지금 기사 사주한 거. 공격 사주. 저는 단독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단독? 그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그 봐요. 단독을 했으면 왜 했다고 보십니까? 이 사람 이분 이 통화 내용을 보면 굉장히 과시욕이 많고 예. 가볍잖아요. 예. 제 판단에는 대통령 부부는 이분 잘 모를 거예요. 아니, 한동훈 공격해서 좋을 게 뭐 있어요 개인적으로? 만약 단독 행동이라. 이분과 교분이 있는 당내 어떤 분들과 생각이 같은 거죠. 당시에 이제 전당대회 상황이었었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를 어떨 때는 뭐 좌파로 공격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일단 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 선거를 앞두고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분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받았고 네. 그것이 기사화되거나 하면은 그 또 나오는 매체가 서울의 소리면은 효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어떤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대통령의 뜻과는 무관하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 뭐 명태균, 김영선 뭐 예. 이런 분들 보면 뭐 대통령을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뭐 도와줬다고 이런 얘기 들어보면 정말 속에서 막 올라와요.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를 이용한 사람들이라고밖에 저는 정의할 수가 없어요. 네. 만약에 그 정도를 가지고 몸이 부서진다 하면 저 같은 사람은 형체가 없어져야 돼요. 저 같은 사람 수천 명이 더 있을 거예요. 가루가 돼서 사라져야 제 돼요. 얘기는 뭐냐면 운동 수행했잖아요. 수행 아니, 대변인 되셨고. 제가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화가 나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저희 당과 정부가 욕을 먹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가 또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고 직을 유지하겠다고 하고 뭐 그렇게 거물인 양 변호인이 하루에도 뭐 6번씩은 입장문을 내고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야말로 꼭 당에서 밝히고 네네. 뭐라도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요 대목은요. 이게 이제 뭐 보도 사주가 됐든 뭐 공격 사주가 됐든 그거는 김대남 뭐 행정관의 개인 플레이였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그 정보를 얻은 것은 회의석상이 됐든 뭐 보고서를 공유하는 자리가 됐든 대통령실 안에서 얻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당내에서 이거는 그랬지. 당내 본인이 그럼 따로 그 이거 TF나 제가 이런 설명을 데서 했다? 드릴게요. 총선 백서 특위 안에 음. 10명이 넘는 분이 참여를 했어요. 네. 거기에서 있었던 회의 내용 중에 일부를 이 사람이 들은 거예요. 네. 근데 회의 내용을 밖으로 우리 얘기하지 말자라고 했었대요. 네. 그 회의 석상에서. 음. 근데 그게 나간 거고 이와 유사한 얘기들 여론조사를 가지고 네. 일부 한동훈 대표 개인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다 이 얘기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 총선 백서에 들어간다. 이걸 우리가 짚을 거라는 얘기를 흘리면서 총선 백서 발간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실제 있었어요. 현역 의원도 있었고 네. 총선 백서에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분도 그랬고. 실명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깁니다.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분 그러면- 얘기하면 말이 길어져요, 아, 제가.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여기다가 흘리려고 했고 또 그렇게 들어서 보도 사주를 했다. 흘러 이분한테 귀에 들어갔겠죠. 아. 근데 저는 반대로 김대남 씨가 단독으로 할 가능성은 1도 없다. 근데 왜요? 이게 이해관계를 이제 예. 봐야 돼요. 예. 김대남 씨가 예를 들어서 용인갑의 이현모라는 그분의 공천에 타격을 받고 본인이 공천을 못 받았다면 넋두리를 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전체 녹취를 풀면 이게 함수와 퍼즐 같은 거예요. 음. 김대남이라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네. 예, 직접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과 겸상을 할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겸상을 할 만한 사람의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고기 냄새를 맡아도 고기는 못 먹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네. 그래서 본인은 냄새를 맡으면 이게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는 알지만 네. 그 고기의 질이나 촉감은 몰라요. 예. 그걸 아는 사람은 당내에서 친윤그룹의 핵심일 수 있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철기 의원일 수 있고요. 또 이제 돌이켜 보면 총선 백서 TF를 맡겼던 조정훈 의원 자체는 이철기 의원과 또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저는 김대남 씨가 대단히 본인이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과 직거래를 하는 것처럼 허풍을 떤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하지만 한동훈 대표에게 본인이 개인적으로 원한을 품을 만한 요인이 1도 없잖아요. 본인의 공천을 한동훈 대표가 날린 건 아니에요. 네. 당시에 용인갑을 보낸 것은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실에 있던 이은모 비서관이고 그분은 대통령 내의와 가깝고 이은모 비서관의 배우자는 또 김건희 여사의 그 네네네. 이루기를 탔던 여러 가지 종합하면 결국에 김대남 씨는 본인이 피를 묻히는 역할을 하면서 그 전리품을 챙기는 수준의 일인 역할을 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보기로는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 자리 잡는 것을 불쾌했던 여러 가지 세력들인데 친한은 아닐 것이고 김대남 씨는 그냥 거기에서 친윤의 사주를 받아서 저는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네. 그러면 당시 친윤의 핵심은 누구였는지는 그때 기사를 뒤져보면 네. 명백하게 나와 있다. 그리고 그 워딩 중에 이게 있어요. 이철규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당의 공천 창구다. 라는 말을 하지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을 이 사람의 메시지를 종합하면 공천 창구가 한동훈 대표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도 기사를 보면 다 나와요. 네. 사천 논란의 그 중심도 이철규 의원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조정훈 의원이 총선 백서를 갖고 한동훈 대표를 흔들 때도 그 주변에는 그분의 어떤 그림자들이 있다라는 측면을 보면 네. 용사는 직접적인 개입은 아니라 이게 하도급으로 해서 김대남한테 갔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김대남이라는 사람은 뭐 크게 힘 있는 사람은 아니대. 그렇죠. 예, 대신 이제 당에서 한동훈 대표를 싫어하는 세력적 그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 혹은 그들 중에 이제 용산과 아주 친한 사람들과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 반한 그 당내에 있는 반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혹은 그들이 원하는 일을 대신 손에 해준 피 거죠. 묻혀가면서 했다.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드러나는 전리품을 찾아서 나는 SGI로 SGI로 갔다. 거기는 아무나 못 가요. 예. 상급 행정관 정도 갈 만한 자리는 아니다 분명히. 그 흐름 자체가 아주 뭐 이상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이상하죠. 지금 이상한가요? 말씀하신 거는 지금 네. 전형적으로 겉에만 보고 얘기한 거예요. 이 전화한 시점하고 네. SGI 보증보험에서 이분이 감사가 된 과정 네. 그리고 주총을 했잖아요.
그 시기가 하루 차에 대충 하루 이틀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기사 내는 거 보고 그러면 그렇게 SGI 보증보험의 감사위원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그 얘기가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전리품으로 이 사람은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를 망가뜨리는 데 있어서의 오다를 받고 거기에 대한 실행에 대한 보답으로 SGI로 갔다는 우리가 합리적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요 거죠. 한 건 말고도 이제 쭉 그 진행된 게 그동안에 있었고. 그렇죠. 행동대원으로서의 본인의 역할들을 했다는 것이고 저도 놀랐던 거는 아니 당내에서 부딪히려면 거기서 부딪히지 네. 어떻게 본인의 김건희 여사의 7시간 녹취 뭐 명품백 사건과 연관된 기자와 어떤 한 작업을 이룰 수 있다는 자체가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김대남 답답해서 씨가 그런데 네. 대단히 급했구나 공을 세우기 위해서. 네. 제가 답답해서 그런데 녹취록을 잘 보시거나 네. 또는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얘기를 하려면 이분이 SGI 감사로 간 것은 공천과 총선 공천 탈락 과정과 연결시켜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공격을 하시니까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총선 공천에서 이현모에 밀려서 떨어진 거에 대한 보상 위로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이 들어와야 제가 방어를 할 텐데 SGI로 엉뚱한 갈 수는 네, 있는데 반칙을 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공격으로 간 건 아니다. 아니에요. 제대로 질문을 하세요 저한테. 질문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녹취록을 제대로 안 보신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봤습니다. 하시란 말이에요. 네네네. 공부를 안 한 게 얘기가 아니야, 아니라 지금. 네. 결국에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별개라고요. 왜 별개예요? 공천과 이 SGI 간 거 하고 지금 잠깐만요. 우리가 얘기하는 여론조사 문제를 가지고 네. 그 서울의 소리에다가 뭐라고 할 기사사주 이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아, 근데 우리 김대남이랑 자꾸 캐릭- 듣는 기자가 자꾸 잘 말하다 보니까 기사 사주, 김대남이랑 보도 사주 말고 캐릭터가- 제보 정도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이게 어떻게 제보예요? 아니, 뭐 그런 일이 이런 없었는데. 일이 아니 여론조사가 있었다는 거는 이런 사실이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취재원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확인하고 기사를 쓰지 뭐 이거를 막 보도 사주라고 안 하니까 듣다 보니 계속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 제보 뭐 기사 제보 아니면 뭐 취재 뭐 그건 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안 중요합니다. 낙하산 혹은 인사로 보상 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반드시 공천 배제됐기 때문에 이렇게 배려해 준 거다. 이것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 친분이 있는 자들이 정말 많은 낙하산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미 주기환 뭐 이런 분도 네. 그랬죠. 민생 특보하다가 수억 연봉 그 자리에 갔고 또 다른 분도 지금 무슨 공항공사 네네. 여기 최종까지 올라가 있고 유력하다. 그래서 인사는 반드시 한 라인만 가는 건 아니다. 네. 단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 이 정권을 위해서 충성을 한 사람은 배려를 해주는 것 같다.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아 그게 네. 근데 이상한가요? 저는 자꾸 다른 질문들이 자꾸 떠오르는데 그 보지 않는 상황에서 상사를 얘기할 때 물론 우리가 꼴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직함 떼고 얘기하는 분들이 뭐 있어요. 있을 수 있죠. 네, 네. 있죠. 아, 이분은 좀 심하기는 네. 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공기업 싹 다 갈아온 게 지금까지의 사실 이게 전통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전 김대남 행정관이 여기 간 건 좀 이상한데 이분이 뭔데 여기까지 갔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네. 낙하산 이야기들이 사실은 전 정권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그 전전 정권에서도 똑같이 나왔고 다 같이 안 할 거면 안 하는 거고 아니면 공공기관장을 뽑는 뭐 다른 절차를 진행하든지 그거 네네네. 아니면 이제 그걸 갖고 서로 비판하기 좀 어려운 구조 아닌가 정치권이? 그게 중요한 질문 청문회도 비슷해요. 네.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항상 여야 바뀌면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도덕적인 부분 이 부분은 따로 하죠. 그 따로 비공개로 하고 업무 능력, 자질 관련된 것만 공개 인사청문회를 하자라고 여야가 바뀔 때마다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야당이 되면 그걸 수용하지 않죠. 네. 그게 주요한 공격 포인트가 돼요. SGI 보증보험 이 감사 자리를 잠깐 설명을 하면 네. 어느 정도냐면 여기는 거의 비서관급의 이상의 무게감 있는 사람들이 가는 자리가 마땅해요. 이건 여야 막론하고 그랬습니다. 네. 3억 연봉이 3억 5천 정도 되고 그다음 항공비 해서 1년에 한 6, 7천을 쓸 수 있고요. 네. 네. 뭐 기자도 나오고 그다음에 3년 임기가 보장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자리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그 우리가 기억해 보세요. 민생특보가 예전에 비례 공천 떨어지고 대통령이 본인 친구분을 민생특보로 데려갔잖아요. 주기환 씨, 특보, 네. 주기환 특보. 이분이 지금 유한코 감사로 가 있어요. 유한코. 유암코라고 예. 이 말하자면 자산관리공사 같은 거? 부실채권 이런 거를 관리하는 건데 여기도 노른자입니다. 예. 여기도 뭐 거의 똑같은 급인데 네.
주기환과 김대남 이 두 분을 이제 급을 보세요. 아니,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네. 그 정도 대통령 친구이고 아끼는 사람이 감사를 가는 수준인데 SJ가 유한코보다 더 좋은 문제와 같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뭔가 큰 공을 세우지 큰 않고 공이 이제 아니면은 이렇게 여기에 갈 상급 수가 행정을 없다. 갈 수 없는 자리라는 게 이 네. 바닥에 있는 사람 다 알아요. 네. 저는 좀 용산 대통령실에서 네. 그 양반들 정리를 하지 못한다. 정리를 하면 직권남용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다라고 털어놓은 거에 대해서 참 한심한 것 같아요. 정말로 이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그 자리를 정리를 하고 싶으면 네. 아주 청렴결백하게 산 분이 아니면 이분도 캐비넷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분 캐비넷까지는 안 만들지 아 않았을까요? 그런가요? 너무 급이 났나? 바쁜데. 네. 네. 자, 그렇게 지금 김대남 씨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요.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소식으로 조금 한번 이동을 좀 해볼까요? 네,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이 네. 국악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려고 네. 하는데요. 정부 산하의 KTV가 부산 엑스포 유치 열망을 알리겠다라고 하면서 지난해 청와대 관저뜰에서 처음으로 국악 공연을 녹화를 했습니다. 공연 한 차례에 KTV 사상 가장 많은 예산 8,600만 원이 들어갔다고 국악 하는데 공연이 있었던 네, 거고요. 공연이 그 관저뜰에서 있었습니다. 네. 좀 약간 어두운 그 저녁에 예쁘게 공연을 해서 녹화를 했는데 근데 이게 원래는 방송국 측의 입장은 프로그램 녹화를 위한 공연이었기 때문에 관중은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간에 박수 소리가 갑자기 들려요. 공연에. 그래서 누군지 알아봤더니 네. 관람객이 있었다. 그게 김건희 여사였다. 다른 사람들은 네, 다른 사람, 그러니까 수행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원래는 대통령도 같이 오려고 했었는데 못 왔다는 이야기도 나중에는 나옵니다. 예. 아주 소수의 인원만 두고 이제 공연이 진행이 된 거예요. 예. KTV에서는 뒤늦게 김 여사가 갑자기 들렀고 이제 국악인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네. 들렀다 가려고 했는데 다들 좀 남아달라 해서 남게 됐다라는 취지의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그래도 저는 우리 최윤경 기자님의 어떤 그 기사 제목 선정이나 이런 거에 참 저는 감탄을 종종 합니다. 아, 네네. 오늘 보면 김건희 여사의 국악사랑으로 이렇게 또 제목을 그럼요, 뽑아주셨는데 그럼요. 네, 국악사랑. 국악을 근데 실제로 예전부터 많이 네, 좀 챙긴 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이야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자, 이 KTV에 국악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명품백도 사랑하고 네. 주가도 뭐 주식도 사랑하고 뭐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보시는 거죠, 서영규 소장님은? 정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네. 늘 그냥 이게 정상적인가 비정상적인가 판단하는 것이고 네. 우리가 늘 얘기했던 상식 그리고 이게 공정한가 이런 부분인데 과연 KTV에서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방송국이고요. 네네. 8,600만 원이라면 이게 쉽지 않은 예산입니다.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해서 예산을 받아갔을 것이고 집행을 했을 것인데 여기에 녹화라고 하면 녹화에 충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만을 위한 공연처럼 비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가서는 안 되죠. 아무리 국악을 사랑해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굉장히 판단력이 뛰어나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판단이 저도 되는데 네. 여기에 가서 이런 일들이 알려졌을 때 어떻게 비춰질까를 모를까요? 근데 제가 봐서는 뭔가 그런 걸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스페셜한 나만의 어떤 그 이 멋있는 장소에서 네. 국악을 사랑하니까 국악을 들으면서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의 그 권력에 심취된 게 아니었을까. 나는 좀 과도한 해석까지 불러일으킨다. 그 작년 10월 말이면 해석의 책임을. 네. 저 대외 활동을 많이 하시던 때인가? 작년 10월이면은 한참 숨어 있을 때죠. 아니 그래도 그때는 대외 활동은 있을 때였어요. 있긴 있었어요. 살짝 있었죠. 12월부터 비공개로. 이제 제가 안 나오셨기 또 때문에. 웬만한 건 뭐 이렇게 과하게 네. 뭐 막 억지로 방어하려고 하고 안 그러는 편인데요. 네. 요 부분은 뭐 어느 부분이 비난 잘못됐나? 포인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이게 녹화고 네. 네네. 녹화잖아요. 만약에 8,6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김건희 여사 한 사람을 위한 공연으로 끝났다면 뭐 당연히 비난을 해야 되지만 이거 녹화해서 방송하기 위한 활동을 한 거잖아요. 네. 그 방송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보셨을 거고, 그 과정에 한켠에 여사 일행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잘못인지. 어떤 부분을 비난을 하려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정무적으로 이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된다. 거기까지 생각하면 저도 이거 좀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네. 판단했을 수는 있는데 네.
이걸 단독입니다 하고 뭐 국악 사랑이고 이렇게 비아냥거림까지 받아야 될 사안인가? 뭐가 문제인지는 조금 어떤 거냐는 애매하다. 말이에요. 예를 저한테 들-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향 뭐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이제 녹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께 이제 보여드리려고 네. 했는데 뭐 전혀 예정에도 없던 혹은 몰랐는데 갑자기 윤희석 대변인 혼자 딱 옵니다. 수행원들 한 3명 데리고. 저는 서울시향이랑 관계가 없으니까 그건 문제가 있죠. 그건 문제가 있죠. 그건 문제가 있는데. 그건 문제가 있죠. 근데 김건희 여사는 아니 청와대 뒷뜰에서 네. 이게 KTV라고 하면 정책 방송인데 네. 네. 대통령도 가시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두 해명은 분이 그렇게 가시려고 나왔습니다. 했다가 네. 아마 대통령 해명은 일정이 그렇게 있어서 나왔죠. 뭐 네. 빠지신 걸로 봐야 되지. 이걸 굳이 남들 안 보는 거 나는 봐야 돼. 나는 대통령의 배우자니까 그런 정도 권리는 있어. 이런 권리 행사를 위해서 여기를 갔다 이렇게 모는 건 저는 과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가 가을 늦은 밤에 분위기를 만끽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청와대 뒷뜰 되게 좋은데 거기서 국악을 배경으로 해서 두 분이 오붓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일단 그 방영된 영상에 김건희 씨 일행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예, 네. 나왔어요. 그 사진이 보이잖아요. 방송에는 방송에는 나오지 안 않았습니다. 나왔을 무관 거고 중이었기 때문에 아, 그 방송에는 안 나왔죠. KTV 어제 보도에 국악 나왔죠. 방송에는 안 네. 나오고. 네. 네네네. 뒤에 공개를 한 것 같은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황제 테니스 다 비우고 혼자 친 테니스 그다음에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황제 슬로프 유럽 어느 스키장의 슬로프를 다 비웠다는 통째로 겁니까? 비워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황제 국악 공연 이렇게 이름 붙여도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 공연을 김 여사 일행만 본 게 아니잖아요. 제가 녹화라고 말씀드린 건 국민들도 무리한 봤다? 거예요. 지금 이 공격은 포인트는 대충 짐작은 가지만 네네. 얘는 잘못 드신 겁니다. 아, 국민들도 봤기 황제 때문에. 테니스에서 다른 사람은 테니스 못 쳤어요. 네네. 맞아요. 황제 스키해서 다른 사람은 그 슬로프 이용 못했어. 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국악 공연을 김건희 여사가 봤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못 보냐? 녹화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이걸 이렇게까지 할 건가? 단독 하신 거는 네. 뭐 잘하셨다고 볼 수 축하드리고요. 있지만 아무리 이 방송국에서 단독을 했다 하더라도 네, 네.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과하게 말씀하시는 건 전 동의하지 못해요. 아니, 저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 부부에 애초부터 했는지 제가 여기 취재한 기사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외교 사절단이나 몇 명 해서 초대장을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네. 일단은 거기에서는 뭐 보냈는데 답이 어떻게 왔는지도 저 자료 제출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대통령 부부한테 초대장을 받았고 대통령실에 어떤 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일단은 아무리 대통령이 용부인을 하더라도 그 일정 자체를 쓱 지나가다가 마음대로 쓱쓱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그게 정상인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 받아야 될 것 같고 이 기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윤석 대변인 말대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보면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면 신선 노름이다라는 이 어떤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은 돌보지 않고 뒷뜰에서 국악 8,700만 원짜리 공연을 본인 혼자 보고 있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어떤 비판의 포인트 같은데 이게 지금 시의적으로 예전 일이지만 여기 맞아떨어지면서 기사가 되지 않았냐 저는 그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이게 무슨 일반 뭐 공연 일반적인 공연이 있어서 뭐 가을밤에 정취를 느끼고 내가 피곤한데 공연 보면서 위로를 받고 싶고 이게 아니잖아요. KTV에서 국악진흥위에서 만든 공연 이걸 녹화해서 전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그런 공연을 했으니 대통령 또는 대통령 배우자 입장에서는 관심이 가고 네. 어떤 식으로 녹화되는지 보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봐야지 이거를 네. 막 누리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건 과하다는 말씀 잘 드리는 그럼 거예요. 이렇게 하면 포인트가 어때요? 뮤직캠프 뭘 어떻게 해요? 뮤직캠프 녹화하는데 뮤직 캠프요? 예, 이건 이제 저 가요 프로그램 네. 녹화하는데 뭐 아이돌 그룹 많이 나오겠죠. 예. 거기에 예를 들어 MBC 사장의 와이프가 혼자 와서 단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다르다니까. 또 이건 달라요? 공적인 얘기잖아요. 어떤 게요? KTV는 공적인 방송이라고요. KBS라고 치면요. KBS 뭐예요? KBS에서 그런 뮤직캠프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거잖아요. 마음대로 했다. 대통령의 권한이 뭐 네. 그렇게 많으냐? 네. 대통령 배우자는 아무데나 가서 그런 공연 봐도 되는 이 얘기잖아요. 예. 직무 범위, 예. 직권남용 이 얘기할 때는 대통령의 범위는
행사 범위는 무한정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네, 네. 이 범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좁게 보세요? 아니, 그- KTV에서 국악진흥을 위해서 만든 네. 공연을 네. 녹화하는 자리였어요. 예. 아무도 안 가는데 나 갈래 그래서 간 게 아니라 네. 대통령도 가시기로 했다가 안 오신 거예요. 예. 그 차원으로 이해하시면은 충분하지 않아요? 여기서 뭐 MBC 사장 그럼 JTBC 사장이 JTBC에서 공연하는데 아무도 안 보는데 녹화 자리에 JTBC 사장 배우자가 갔다 이거랑 어떻게 같냔 말이에요. 저는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거는 네. 갑질이죠. 예. 네. 방송국 사장 와이프가 가는 건 갑질이에요. 네. 이거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최소한 그런가요? 한번 김건희 버텨보죠. 씨의 호기심 네. 혹은 국악인을 격려하기 위한 네. 것이라고 하더라도 네. 과거 김건희 씨가 약속했던 조용한 아내의 역할에만 매진하겠다. 이것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가셨잖아요. 그래요. 아 이게 조용한 역할입니까? 아니 몰랐잖아. 1년 아니 근데 아무튼 동안. 일단 이거는 제가 봐서는 JTBC 단독으로 해서 국감에서 나와서 확인할 것 같아요. 이례적이긴 해요. 왜냐면 공연 예산 한 번에 8,600만 원이 들었다는 건데 네. 이제 그 2천만 원 이하의 수익 계약으로 쪼개서 갔다. 그럼 요 돈은 어떻게 이제 사용이 됐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만하다. 네네네. 이제 KTV가 이렇게 국민을 위해 녹화를 했으면 사실은 되게 많이 뿌려가지고 이 본전 뽑고 싶은 생각이 못 들 뿌렸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뭐 유튜브 같은데도 올리려고 했더니 저작권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매우 이제 보수적으로 이걸 방영을 했다. 네. 근데 이 예산 누가 어떻게 기획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이제 남아서 아마 그건 조금 더 밝혀지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왜 청와대를 나가셨는데 이렇게 행사는 청와대에서 많이 하시는지가 저의 개인적인 청와대가 좋아요. 좋긴 좋아요, 확실히 네, 그렇죠? 아시잖아요. 이 뒷참들이 예쁜데 그래서 가셨나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아 끝까지 그러시네. 네. 아니 마지막으로 이거 자 그래서- 갑질과 네.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구분하자는 말씀이에요. 저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됐죠? 한번 보시죠. 마지막으로 한번 들을까 봐요. 어떤 뭘요? 거죠? 금정 단일화 국내 이야기 한번 아, 듣고. 네네네네. 그럼 금정 단일화 아주 핫하죠. 예. 네. 부산 금정. 네. 두 분 네. 하세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알기로 먼저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는데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그냥 단 한 명의 구청장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거고 마치 작년에 강서구청장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가 올해 4월 야권의 압도적인 승리로 이어졌던 것처럼 이번에 야권 단일 후보가 부산에서 승리하면 그 정도의 큰 여파가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조국 대표 부산 연설 유세 때 이런 메시지를 써드렸어요. 금정구청장이 한 번 이겼거든요. 그때가 2018년입니다.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를 승리했다. 이번에는 부산 금정구청장 승리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 시대를 종식시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은 끊임없이 대략 공개적으로만도 20차례 이상 민주당에 단일화 요청을 했고 민주당이 좀 소극적이다가 어제 마침 이재명 대표가 합시다 단일화 한 뒤로 저녁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실무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네. 다만 그리고 어제 저녁에 후보 간 부산에 있는 류재성 후보하고 모르세요? 김경지 후보, 예, 두 단일화 안 분, 되겠는데 이름도 서로 잘 모르고. 두 분 간에 민주당 후보여서 아니 그러니까 상대방이 관심이 있어야 단일화라지. 네, 관심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간에 합의문도 나오고, 네. 근데 이 단일화 방식의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그 세세한 게 많습니다. 또 네. 합의 봐야 될 그렇겠죠. 게. 네네. 그래서 어제 밤에 1차 합의했고 오늘 아침까지 합의를 했으나 미세한 부분에는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 조만간 같아요. 되겠군요.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으니까 네, 조만간 네, 될 거라고 이거는 봅니다. 해보겠다는 되긴- 취지가 네. 명확한 거고. 근데 호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남은- 이재명 대표의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 저놈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갑자기 앞을 향해야 될 창을 옆으로 쑥 돌려가지고 옆을 찌르면 전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거기서 저놈은 조국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의 예. 저놈은 예.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옆을 찌르면 이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 저놈이 마음에 안 들면 나를 찍으니까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 조국혁신당 네. 입장은 분명합니다. 아. 네. 모든 지역구에서 윤석열 정권과 1대1 구도를 만들겠다, 싸우겠다. 아. 그래서 호남에서는 두 당이 경쟁을 하더라도 네. 국민의힘 좋을 일이 없다. 아. 부산 금정구는 단일화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꺾자. 우리가 후보를 내지 않은 인천 강화군수 선거는 민주당 선거 승리를 위해 돕겠다. 아. 이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어떤가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 수성이잖아요. 지키는 거지.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공격을 하는 입장이에요. 호남에서요. 네. 그리고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따지고 보면 조국혁신당은 일단은 뭐 새로운 혁신을 가지고 뭐 12석을 가지고 이제 들어왔지만 비례 12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게 좀 죄송하지만 비례 정당도 의미가 있지만 지역에서의 어떤 자산을 배출하지 못하면 정당의 어떤 이 수명 자체에 대해서 좀 단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번 재보궐에 어떤 작은 불씨라도 좀 살려야만 다음 지방선거, 그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 다음 총선 네. 이런 부분들의 단계적인 보석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명운을 걸고 덤벼드는 것이고 네. 민주당 입장은 부산 금정이든 영광 곡성 강화까지 정말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부분들을 재보궐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야만 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연임을 통해서 대선 가도에서의 호남 민심을 다시 재확인하고 PK까지 뭔가 우리의 지지를 얻는다고 했을 때 이 네. 세모리를 수도권까지 갖고 올 수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이 참 이 말하자면 걸림돌이 돼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시험대가 됐지. 네. 그렇잖아요. 여기서 무너지면 네. 녹록지 않습니다. 뭔 말이냐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영광 하나 뭐 이렇게 뭐 곡성 하나 부산 뭐 이렇게 이 정도 뭐 200 몇 개 중에 한두 개 그게 아니라 이 의미하는 바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크고 민주당에도 크기 때문에 모든 지역을 다 가져와야 되겠다는 말씀. 모든 지역을 다 가져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거. 그래야만 네. 결국엔 쉽지 지금 않습니다. 민주당은 네. 국민의힘과 싸우는 상황이지 조국혁신당과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티격태격하면서 할 이런 시간이 없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금정은 지금 단일화를 하긴 했는데 네. 뭐 큰 변동이 없으면 민주당은 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광도 지금 근소한차로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분발하고 있으나 결국에는 이제 민심 자체가 윤석열 정부하고 누가 더 잘 싸우겠어요. 나는 판단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단일화 이야기까지 저희가 오늘 살펴봤고요. 아, 세 분 요 정도에서 오늘은 마무리해도 괜찮겠습니까? 아, 제가 좀만 얘기할게요. 네. 네네. 부산에선 단일화하고 호남에선 이렇게 싸우고 그럼 단일화의 진정성이 없잖아요. 그냥 정치 공학적으로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될 때에서는 좀 해보려고 하고. 그 야당에서 이러는 아닌 거는 그냥 데서. 넘어가시고 네. 저희는 뭐 티끌만한 몸만 있으면 뭐라고 하시니까 아, 제가 그래요? 항상 3대1, 4대1, 5대1로 싸우는 아니, 느낌인데 아니, 정치- 근데 선거는 오늘은-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될 때. 아니 그건 기자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제가 이게- 지금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이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예, 공학 대상이 최웅현 네. 기자가 아니야. 제 얘기 정치 뭐냐면 공학도 정치죠. 저 얘기 좀 하자고요. 이거 하세요. 난 끝난 줄 알았어요. 너무 즐거워요 마지막이. 음. 계속 이렇게 하시고 합당을 하시든 나중에 네. 경쟁을 하시든 하는데 네. 지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디서는 막 우리 뭐 이렇게 하다가 네. 저쪽 가서 이게 전쟁이 됩니까라고 얘기하고 이런 거 국민들 다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부산분 그러시겠죠. 다르고 네. 호남분 다르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라. 국민의힘도- 저희는 좋아요. 국민님도 전략적으로 하잖아요. 말판 옮기잖아요. 부산에서 요리 옮기고 서영수건 요리 아, 옮기고. 그건 좋은 예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다 공학이잖아요. 아니, 좋은 예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공학이죠. 이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 네. 같아요. 예. 뭐 다른 말씀 뭐 충분히 나누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즐거웠어요. 2대1, 3대1, 4대1은 저희 여기는 아니시죠? 다른데 말씀하신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오늘 5대 1이었어 오늘은. 그러니까 여기 4대1이라고 아니, 하시니까 여기는 1대1이잖아. 아, 4대1이네. 4대1 죄송합니다. 아니,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나 뭐 최영근 철험이라고 그랬어요. 철험. 예, 그 정치적 수사. 아, 저희는 네, 아니고 시적 네. 표현. 아, 시적 표현. 네. 아, 알겠습니다. 저는 시를 그렇게도 써요. 아, 이상시냐 아마 그런 시들을 좀 썼던 것 같아요. 숫자로 이렇게 막 썼던 그렇게까지 시가. 높게 보셔서 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상입니다. 이거. 네. 네, 오감도인데. 예. 네. 자, 함께 해주신 네. 우리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네.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